차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인데 12월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꿈꾸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것을 지금 화면 찌그러졌나요? 잘 나오나요? 잘 나옵니다. 예. 아, 우리가 글씨가 오케이. 글씨가 찌그러졌어요? 아니요. 저기 네네. 지금 슬라이드 쇼를 다 켜면 되실 것 같은데. 가만있어. 아니 슬라이드 쇼를 눌렀는데 이게 자꾸 어제부터 이 마우스가 속을 썩이네. 오케이. 네, 그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네, 12월이 됐습니다. 중요한 달인 이유가 뭐냐 하면 12월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내년을 계획하는 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죠.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코리아 컨벤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딱 시기적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난 컨벤션 때의 라이브 그 감동들을 그대로 다 아직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그 라이브 때의 중요한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어떻게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이 플랫폼 회사로서 세계 최고가 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라고 했었는 비전인데 그 비전을 제대로 잡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이 플랫폼 시장이에요. 이 숭고라는 플랫폼 회사, 컴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는 물론이지만 그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를 타고 굉장히 성장이 저조한 반면에 이런 숭고나 트몬 같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자료를 통해서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 이제는 옛날에는 이 킥 이코노미 시장이다 이러면은 뭐 알바생들이나 이런 비정규직 시장 이런 이미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트몬 같은 이런 건 완전 전문직 시장이거든요. 그러한 전문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될 킥 이코노미 시장에서 플랫폼을 형성하고 성장하고 있을 만큼 이제 이거는 대세다. 그래서 그날 김미경 강사도 얘기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녹화하고 있으시죠? 이거 내 보내야 됩니다. 녹화해 주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여기 제목에 집중해 보세요. 이미 준비된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준비된 가능성을 펼쳐나가기 위한 성장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석세스 로드맵을 통한 그 성장과 디지털을 통한 성장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 기반을 확충을 해서 신규 사업자를 창출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겠다.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속도보다는 방향을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똑같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내 올라간 그곳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의 속도를 맞춰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이미 방향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방향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제는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모든 내용 자체도 그렇게 이제 당겨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의 로드맵은 가장 기본인 신규 사업자의 창출과 유지와 더불어 이 성장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소비자를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는 그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보면 느꼈겠지만 이번에 본사에서 발표한 것들도 여기에다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우리의 강자인 이 퍼스널 케어와 TR9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스타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리크루팅을 하고 소비자 기반을 확장하면서 탄탄한 집을 지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바뀌는 3월 1일부터 바뀌는 보상이 뭐냐면 한 달 만에라도 내 일대에서 내 블록의 쉐어링 블록을 완성하게 되면 바로 BR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쉐어링 블록으로 그 6천의 지루한 시간을 벗어나서 내 블록으로 내가 BR이 되면서 리드 보너스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미 조성해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한 환경을.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돕겠느냐? 이 신규 BR이 탄생했을 때 이들을 물론 그룹 차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스폰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교육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리드스쿨을 빌드스쿨 올 때 그 까다로운 조건을 간단하게 해서 신규 BR을 달성하고 연속해서 3개월만 2쉐어링 블록 포함해서 4블록을 완성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뉴 커넥트는 온라인으로 회사가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 센터라면 뉴 빌드 스쿨은 리더십을 트레이닝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최적화하겠다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 센터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VR 센터, 그 다음에 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실까지도 갖추고 있게끔 라이브 센터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물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우리가 라이브의 주제였던 연결인 것처럼 연결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보면 뭐 커넥 나우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저는 TV에서 가수들 공연할 때만 이러한 것을 또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랜선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아는 얼굴들도 막 보이는 것도 너무 반갑고 막 이걸 탁 이렇게 보는데 전율이 느껴지면서 뭐라 그럴까 울컥하는 그런 맛도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가 참 코로나는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당겨왔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연결의 힘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할 것이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네트워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스페인에 있는 예비 파트너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밤 11시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그게 오후 3시가 돼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오래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별로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즘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툭 던졌는데 굉장히 반응이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이는 뭐냐 이미 할 수 있는 준비는 된 것 같아. 본인 마인드가 문제지. 왜냐면 자기 말 맞다나 벌써 월세 받는 집도 몇 채가 있고 이런저런 다 애들 키워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별로 그냥 아직 절실한 간절한 이건 없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 재수 없으면 140세까지 사는 세상에
뭐 할 건데 니가? 뭐 할 건데? 65세 은퇴하고 이제는 뭐잖아 죽을래 하고 있었는데 95세가 되고 나니까 흘러간 30년이 아깝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바로 그거야. 내가 이 나이에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앞으로 30년 한다 해봐야 나 107세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서 같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과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람을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할 수 있나?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엄두도 안 났어. 그건 관광 가서나 만나는 거였지.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게 현실이 된 거야.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카톡,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아까 회사가 얘기한 커뮤니티를 지원해 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뉴스킨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뉴스킨. 해시태그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연결의 힘을 믿어 좋아서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뉴스킨. 이렇게 그냥 취미, 관심사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하게 되는 뉴스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의 힘은 뉴스킨과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들과 우리를 연결하고 뉴스킨의 문화와 제품 이것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앞으로 우리는 사업의 기회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사가 아주 야심차게 발표한 게 뭐냐면 이미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 이 시스템과 TR90 플러스 TR9로 이어지는 이 체중관리 및 웰빙 메가 브랜드의 1등이 되겠다. 이것을 선언한다 그랬어요. 내년은 우리가 이미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디바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이 홈뷰티 디바이스에서 1등, 체중관리 및 웰빙 이 시장에서 1등, 이것을 선언해 나가겠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하는 세 가지가 디지털과 제품과 기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사는 디지털 도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 내년 상반기에 드디어 우리가 얘기만 하고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이 베라가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런칭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청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라는 38년 뉴스킨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고객과 함께 탄생시킨 첫 번째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킨이 추구하는 고객 우선, 디지털 우선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베라. 제가 이 베라 처음에 뉴스킨에 들어오면 이 많은 제품을 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신제품부터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베라가 있으면 내가 몰라도 크게 사업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바디버든에 대해서 나승경 사장님이 강의를 할 때 아주 여유 있게 물 흐르듯이 저희들한테 쏙쏙 귀에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 플러스 확신이에요. 이것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과 이야기할 때 눈빛과 말투와 이 모든 것에서 신뢰를 주니까 클로징 하기가 쉬운 거죠. 이 베라가 우리가 제품을 몰라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품에 대한 기본을 알고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까지 했던 그 스킨 컨설팅과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베라가 집적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피부 평가라든지 그걸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고 그래서 빠르게 소비자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베라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과 굉장히 쉽게 연결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인 베라가 온다라는 걸 강조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라를 통해서 초대하고 그를 컨설팅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도 회사는 앞으로도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기술을 제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다 많은 사업자들을 또 영입할 수 있는 대하의 채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라이언이. 자, 우리가 전 세계 소비자와 팀원들을 확보하고 소통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도구, 그거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다 했어요. 전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설렜어요. 왜? 지금 우리의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구가 있다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두 번째, 제품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자,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완벽한 제품 부스트를 출시하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스트 이미 다들 알고 있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 뉴트리션셜즈예요. 이 뉴트리션셜즈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성분과 산뜻한 체형을 가지고 환경까지 고려한 패키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뉴트리션셜즈는 지금의 나와 있는 뉴트리션셜즈하고는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장인 거죠. 촉촉하고 건강하면서 어떻게 내 피부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까 로드맵에서 발표한 기회뿐이 아니라 뉴스캔은 우리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뭐 각종 석세스 트립이라든지 핀 인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이 연결의 힘의 기본은 뭐냐? 좋은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것이 본사에서도 추구하는 우리의 앞으로 나갈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하이퍼포머 그룹의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렇게 살펴봤을 때 목표 달성 능력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는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관리, 목표 관리라든지 인맥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러한 자기 관리법 역시 이미 내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라고 나가서 부딪히면서 고절당하고 힘든 시절이 없느냐는 거죠. 있어요.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슬럼프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이 나를 그 늪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이퍼포머 그룹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가난한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너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공부 시간에도 나가서 빼먹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책가방을 싸가지고 큰아들한테 툭 던져주면서 이야기했어요. 넌 이제 교실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축구만 하라고. 그 큰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한테. 내가 공부 시간 빼먹고 축구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축구만 하라고 하니까
무섭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난 축구 선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축구는 취미로만 해라. 너가 모든 것을 걸고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 전 정말 축구가 너무 좋습니다. 전 축구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하지 말고 취미로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아버지 역시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로 있을 때 은퇴하고 나서 축구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말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축구를 내가 국가대표 선수였을 때 나는 제대로 했는가? 자기를 한번 반성을 해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렇고 내가 했던 대로 내 아들이 한다라면 내 아들의 미래도 너무나 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시키려면 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럽의 축구를 공부를 했어요.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럽의 축구를 공부를 하고 이 구기 종목에서는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볼 컨트롤에 대한 그러한 훈련을 시켰어요. 자, 이 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아버지는 시합에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기초가 아직 다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이상을 공을 발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공을 아버지한테 찰 때도 아버지가 받기 좋은 위치로 공을 차는 연습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였어요. 맨날 기초만 하느라고 시합에 참여도 안 하고 하니까 팀에서도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거죠. 오늘날 유럽에서도 메시나 호나루두와 버금가는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넉넉해서 아들을 뒷바라지 했던 거 아니에요. 일용직 노모자로서 거칠어진 손과 사진에서 보이는 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아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170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 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170억을 가지고 당신을 위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축구 전용 구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스토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내년에 우리한테 아무리 많은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 가서 숭늉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내 뿌린 것 이상의 결과를 거두어내려고 하면 이 석세스 포뮬러를 내 몸에 익혀서 실천을 해야 돼요. 꿈을 설정하고 내 꿈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 석세스 포뮬러의 기본을 얼마만큼 나는 기초가 다져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 캡틴에서 하는 것처럼 본인의 꿈과 목표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내가 만나는 그 고객에게 나의 온 마음과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 이것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손흥민 선수처럼
기량이 늘어나고 성공 확률은 높아지면서 성과는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읊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조동아 시인의 꽃인데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물들고 나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물들지 않겠느냐. 제가 뒤에는 길어서 그냥 잘랐어요. 내가 이것을 한다 한들 뭐가 변할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했으면은 이 하나를 위해서 나부터 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장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내년에 우리 캡틴의 핀 인정식은 그냥 어느 한 주일의 한 요일이 아니라 하루를 통틀어 해야 할 만큼 수많은 성공자가 쏟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그 하이퍼포머들의 특징을 얘기한 것처럼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고 작은 성공으로 인한 성취감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본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2021년은 바로 코앞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년의 계획을 잘 성취하여서 2021년을 정말 아름답게 맞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죠? 사장님들도 다 그러셨을 겁니다. 코리아 컨벤션보다 좋은데요? 저만 느꼈나요? 그죠? 감사합니다. 코리아 컨벤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장님의 어떤 이야기가 또 캡틴 그룹의 어떤 리더 사장님으로서 컨벤션을 저희에 맞게끔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걸 토대로 저희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보답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선 저희 공지 누님 모시고 저희 공지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됐죠?